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7과네요. 우리 너무 이탈리아어 공부를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7과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제목에 보면 Che tipo di libri le piacciono?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나요? 라는 뜻인데요. 우리 무슨 취향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본문을 한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Lezione 7. Che tipo di libri le piacciono? Dialogo 7. Che cosa fa nel tempo libero? Niente di particolare. Faccio una passeggiata di almeno un'ora quasi ogni giorno. Mi piace leggere libri, ma non trovo tempo durante i giorni lavorativi. Che tipo di libri le piacciono? Mi piacciono i romanzi di fantasia. Che cosa fa il fine settimana? Vado in montagna con gli amici o gioco coi bambini. Quanti anni hanno i bambini? 11 e 7. Sono tutti e due maschi? No, sono una femmina e un maschio. Lei deve essere proprio un padre modello. La ringrazio.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의 내용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또는 어떠한 종류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그림을 보니까 남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점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리 만세 포인트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좀 주요 포인트만 찝어볼게요. 자, 1번에 만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만세 포인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Che cosa fa nel tempo libero?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여가 시간에 뭘 할까요? 내가 친구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여가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Che cosa fa? 무엇을 합니까?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 여가 시간에 라는 표현은 nel tempo libero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되게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보통 너 주말에 보통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나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어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대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쓰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런 표현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특별히 하는 게 없어 라는 표현으로 조금 애둘러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Che cosa fa nel tempo libero?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대답에서는 niente di particolare 라고 대답을 해요. niente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niente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특별히 하는 게 없어 라는 뜻으로 niente di particolare 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niente di particolare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라는 제목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종류의 책? 어떤 종류의 책? 우리 장르가 많잖아요. 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니?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요거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 되세요. Che tipo di 한 다음에 그 뒤에 libri 또는 뭐 필름 해가지고 영화 또는 무지가 이렇게 음악이나 영화를 대상을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he tipo di libri 어떤 종류의 책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근데 좋아하니 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le piacere 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le piacciono 여기서 piacciono가 piacere라는 동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piacere라는 동사가 조금 특이해요. piacere는 우리가 우리말로 했을 때 무엇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직접 목적 어가 을로 이렇게 붙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지 않고요. 엄밀히 따지면 누구에게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 그 책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주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리브리가 지금 복수 형태로 쓰였잖아요. 그 책들이 나에게 마음에 들어진다 혹은 당신에게 마음에 들어진다 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이 삐아체레 동사가 내가 아닌 당신이 아닌 그 책에 영향을 받아서 3인칭 단수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삐아체레 동사는 좀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단어이기도 해서 다음 문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좋아하다, 안 좋아하다 라는 표현은 삐아체레라는 동사를 활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류의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표현은 깨 띠뽀디 꾸치나 레 삐아체라고 해서 존칭으로 물어봤네요. 그래서 레 삐아체 당신에게 그 음식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집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삐아체가 아니라 삐아체가 3인칭 단수의 존칭이 아니라 여러분 이 꾸치나라는 단수 명사 때문에 3인칭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깨띠뽀디 꾸치나 레 삐아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삐아체레 동사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동사가 mi piace라고 나오네요. mi piace la cucina italiana. 나에게 piace 마음에 듭니다. 무엇이 la cucina italiana 이탈리아 음식이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해서 나에게 라는 얘가 직접 목적어가 아닌 간접 목적어였어요. 그래서 piace la cucina italiana 라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삐아체레라는 동사를 다음에 문법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포인트 볼까요? 3번 포인트는 우리 1번에서 본 것처럼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랑 비슷하네요. 이번엔 여가 시간이 아니라 주말에 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랑 약속 잡을 때 주말에 너 뭐해? 너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우리 같이 영화나 볼까?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Qué cosa fa il fine settimana?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Qué cosa fa? 무엇을 합니까? il fine settimana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존칭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fa가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 fa의 동사의 2인칭은 어떻게 변형이 되죠? 그렇죠. fa이죠. 그래서 너 주말에 뭐해? 라고 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Qué cosa fai il fine settimana?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랬더니 질문을 어떻게 했나요? 대답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아래 예문에서 볼게요. ¿Qué cosa fa il fine settimana? 라고 물었더니 gioco a calcio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한대요? 축구 해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축구하다 라는 동사가 조카레 아깔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카레라는 동사는 영어의 플레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동사예요. 그래서 축구하다라는 하는 것은 교재에 나온 것처럼 조카레 아깔초라고 하면 되고요. 여러분 테니스 친다라고 하면은 조카레아 테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골프 치면 조카레아 골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게임도 많이 하시죠. 요즘에 뭐 포켓몬고 이런 게임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포켓몬고 게임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조카레아 포켓몬고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떠한 운동 경기나 게임을 합니다 라는 표현은 조카레아 플러스 운동 경기명 혹은 놀이 게임명을 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우리 만세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문법 설명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문법이 지금 제일 처음 나온 내용이 간접 목적격 대명사네요. 우리가 지난 과에서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삐아체레라는 동사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또 인칭별로 당연히 변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인칭별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나에게 라는 표현을 me라고 쓰고 너에게 라는 표현은 띠라고 쓰고 그에게 리, 그녀에게 레 또는 당신에게 라는 존칭일 때는
대문자로 레 이렇게 쓰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접목적격 대명사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도 우리 전치사를 이용해서 간접목적격 대명사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옆에 괄호 안에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간접목적격 대명사를 전치사 are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원래 간접목적격 대명사라고 독립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목적격 대명사 배울 때 직접목적격 대명사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던가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직접목적격 대명사는 위치가 동사 앞이었어요. 그러면 간접목적격 대명사의 위치는 어딜까요? 당연히 간접목적격 대명사도 동사 앞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 첫 번째 걸 보면은 띠도 questo libro라고 돼 있어요. 띠도 questo libro 해서 띠 이게 간접 목적격인지 직접 목적격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문장만 봤을 때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도라는 동사를 보면은 달의 동사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직접 목적격이다 이러면 너를 줄게 이 책을 이상하죠. 그래서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형태가 똑같을 때는 이 문맥을 보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띠도 questo libro 이 뒤에 보면은 직접 목적격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목적격이 아닌 띠는 간접 목적격이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띠도 questo libro는 이 책을 너에게 줄게 라는 뜻이 되네요. 자, 그럼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리 스피에고 이요. 내가 스피에고 스피에가를 설명하다 설명해 줄게. 누구에게? 그에게 혹은 그들에게가 되겠죠. 여러분 위에 다시 표를 보면은 그에게와 그들에게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장에서 보면 그에게 혹은 그들에게 지금 정확한 문맥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에게 혹은 그들에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이렇게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직접 목적격 대명사에서도 조동사가 나왔을 경우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간접 목적격 대명사도 조동사가 동반된 문장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문을 보시면 non ti voglio parlare 라는 문장이 있네요. non ti voglio parlare 나 너랑 말하기 싫어 라는 표현이에요.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라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동사 맨 앞에 위치한다는 우리 일반적인 그 위치 규칙에 따라서 볼리오 빠를라레 앞에 non ti voglio parlare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한 경우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non voglio parlarti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문장 맨 뒤로 가서 동사에 접해서 위치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접 목적격 대명사, 간접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2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번에 보시면 삐아체레 동사가 나왔어요. 이 삐아체레 동사는 자신의 선호 또는 취향을 얘기할 때, 또 호감도를 얘기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러한 동사인데요. 삐아체레 동사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취하는 동사가 아닌 간접 목적격을 취하는 동사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누구누구를 좋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이 누구에게 마음에 들다가 누구에게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대상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거지 나라고 해서 이 piacere 동사가 1인칭 단수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시면 예문을 볼게요. 삐짜가 나오네요. Mi piace la pizza, mi piacciono le pizze 이렇게 나오는데 두 문장을 보면 단수 형태, 복수 형태예요. 자, mi piace 하면 미가 당연히 piacere가 직목이 아닌 간목을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접 목적격 대명사 나에게가 되겠네요. 나에게 마음에 들어진다, 마음에 든다, 무엇이 la pizza.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삐자 때문에 piace라는 3인칭 단수 형태가 쓰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만 1인칭 형태인 piacciono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주어가 돼서 piace라는 3인칭 단수 형태로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수형 문장을 볼게요. 자, 내가 피자를 복수 형태로 좋아한다 이러면 le pizza가 되겠죠. le pizze. le pizze가 되기 때문에 뒤에 piacere 동사가 당연히 3인칭 복수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이 piacere는 뒤에 내가 좋아하는 대상 또는 누군가 좋아하는 대상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piace 형태거나 아니면 piacciono 형태, 3인칭 단수, 복수 두 가지 형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iacere 동사를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똑같아요. andare라는 동사인데 원래 우리 andare라는 동사는 가다라는 동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괜찮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괜찮다의 의미로 쓰게 되면 여러분 나에게 괜찮다, 너에게 괜찮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i va di prendere un caffè 라고 되어 있어요. Ti va di 하면 여러분 요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i va di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i va di prendere un caffè 이러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어때? 커피 한 잔 마실래? 라는 뜻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Ti va잖아요. Ti 너에게 무엇이 괜찮다? D 이하가 괜찮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에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라는 3인칭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안달의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가 쓰인 거예요. 자, 아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Non mi vanno gli spaghetti 라고 되어 있어요. Non mi vanno gli spaghetti. 이 안달의 동사 괜찮다라는 동사가 나에게 괜찮지 않아. 뭐가? gli spaghetti가 나 스파게티 좀 별로야 라는 표현이에요. gli spaghetti가 나에게 괜찮지 않아. 나에게 괜찮지 않아. 내가 괜찮다, 괜찮지 않다 라고 하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동사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스파게티가 지금 남성 복수 형태죠. 그래서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fa가 아니라 3인칭 복수의 변형인 vanno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와 또는 미, vanno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mancare 동사, importare 동사, 그리고 interessare 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 세 동사도 마찬가지로 직접 목적어가 아닌 간접 목적어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 예문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7과의 내용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날게요.